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 부모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G7 문화원의 김성길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천재성을 키워주는 대화법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 보물들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막상 낳아도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함께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과 함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서 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결국은 좋은 대화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출발점은 영유아, 아기 낳자마자 아기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를 닮아가지고 오지만 내면에는 이제 천재성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재주, 특별한 탁월한 어떤 음악,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다 누구나 천재성을 다 가지고 세상에 와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 천재성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에 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천재성이 10%도 개발되고 20%도 개발되고 50% 개발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천재성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 기계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참 중요한 건데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화입니다. 대화. 아이들이,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 어느 학원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또 학문을 터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교육의 가장 기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키우는 것은 80%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해 나가는데 사실 천재성을 키울 거냐, 천재성을 소멸시킬 거냐,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재능이 지금보다 훨씬 개발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바보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대화법 꼭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 시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은 영유아 시기입니다. 이제 아기 막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요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응답을 하고, 이게 아니고 아이들은 옹알옹알 하기만 하죠. 그런데 다 듣습니다. 만약에 아기 때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대답은 안 해도 다 듣고, 내부에 이제 앞으로 성장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구조가 짜여지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유아 시기를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언어들의 구조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기예요. 자, 두 번째는 소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시기라는 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까지. 초중부에서도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애들이 엄마하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소통의 시기를 또 아주 잘 대화를 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서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엄마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자,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은 말 안 듣는 아이가 좋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다 똑같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크는 아이가 좋아요? 주도적으로 크는 아이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 똑같이 주도적인 아이가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물어봤던 바로 그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하고 기계적인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듣는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하는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이걸 고집이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럼 엄마가 이거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주로 보호하고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 애기 엄마는 리더자이세요? 관리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다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젖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또 먹을 것 사주고 필요한 거 입혀주고, 이게 다 보호자예요. 관리자입니다. 리더십이 필요해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어떤 질문을 해야 그 아이가 자기가 더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줄지,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엄마들이 리더자로서의 엄마 역할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통의 대화법이 필요해요. 유초등부, 그 다음에 유치부,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는 듣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생각을 끌어내주고 엄마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서로 조율하고, 네,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애들이 좀 더 큽니다. 좀 더 크면은 이제 보통 요즘에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는데,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이때쯤부터 막 사춘기들이 일어나요. 사실 이 사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이 통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찍부터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사춘기적인 진통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사춘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춘기라는 것은 이제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시기입니다. 이 작은 집이라는 것은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고 유치부 시절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더 나아가서는 이때 만들어진 특성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때는 소통의 대화의 시기를 또 벗어나 버려요.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 이 아이들이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데 세 가지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육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여러 가지 성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는 엄마가, 남자아이는 아빠가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줘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말을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어떤 성징들이 나타날 때 지들끼리, 친구들끼리 정보를 자꾸 교환해가지고 삐딱하게 이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두 번째 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이 성장을 합니다. 내면의 생각이 성장을 해요. 이 당연히 생각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성장을 안 하면 나중에 커도 어른아이가 돼버려요. 어른아이. 육체는 어른인데 내면의 세계는 그냥 아이가 돼가지고 성숙함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엄마 아빠의 말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느꼈는데 이때부터는 아니야 이게. 우리 엄마는 뒤떨어졌어. 시대에 뒤떨어졌어. 난 대화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담쌓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지방에 들어가 버리고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함께 성장하는 게 관계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의 가졌던 관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로 많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되면 뭐 커플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왜 그래? 그거보다는 인정해주고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받아들여주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를 이제 다 거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주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는 이제 영유아 때, 이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 속에 심어주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 닦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초동, 유치부, 유초동. 이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의 시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법 꼭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춘기 시절. 그때는 바로 지지하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천재성은 대화를 통해서 개발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린 다 말을 하고 삽니다. 전 시간에서는 이제 대화의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유아 시기, 이 시기에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유초동 시기, 소통의 대화 시기. 이때 놓치면 사춘기 시절 커지면 대화가 자꾸 막혀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대화,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럼 어떤 대화들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세 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은 평범한 대화가 있어요. 평범한 대화. 이런 말은 하루 종일 해도 아이들 재능 개발과 상관이 없는 대화입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들 만나면은 뭐 잘 잤어? 뭐 배고프지? 뭐 맘마 줄까? 뭐 이런 대화들. 또 뭐 애들이 조금 성장해서 유치원에 간다든지 그러면 뭐 잘 갔다 와. 가서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잘 놀다 와. 그리고 뭐 밥 남기지 말고 잘 먹고 와. 뭐 이런 대화들. 갔다 오면은 잘 갔다 왔어? 잘 놀았어? 또 뭐 했어? 오늘 이렇게 지내야 돼. 그래. 그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대화는 하루 종일 해도 한 달 내내 해도 애들의 생각의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는 항상 이런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면에서 생각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막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커버리면 생각도 굳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평범한 대화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대화가 있냐면은 상처 주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상처 주는 대화. 이 주로 상처 주는 대화는 비교하는 거예요. 야, 형은 이런데 넌 왜 그래? 동생은 이런데 넌 왜 그래? 내 친구는 이런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비교하는 대화. 이거 상처 줍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아이들도 하고, 뭐 청소년들도 하고, 뭐 30대, 40대, 뭐 장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비교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어렸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입니다. 또 이 책임 추궁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가 그랬지. 넌 도대체 왜 그래?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넌 왜 이렇게 맨날 못하니? 이런 책임 추궁하고 왜 바보같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대화들. 이런 대화들은 항상 상처를 줍니다.
희한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점, 잘하는 점, 애쓰는 점, 이런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항상 단점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어떤 그 언어를 다루는 어떤 학자가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아버지가 야, 넌 오늘도 그릇도 안 씻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항상 저의 잘못만을 지적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만 있나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마음이 찔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점보다는 그 단점을 보는데 달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정중하게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의 단점만 너무 본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아빠도 많이 노력할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선택할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말을 참 치료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파서 막 힘들어할 때 치료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해 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못해?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중에 크면서 아이들이 언어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요. 어려서부터 계속 못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도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법도 우리가 가능하면 좀 바꿔야 되고, 특히 상처 주는 대화법도 이거 꼭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소중한 아이들, 결국 인생은 자녀들의 결과가 부모의 인생의 좋은 열매인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참 곁길로 가고 상처받고 마음에 병들고 성장해서 제 삶을 갖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말 때문이라면 정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대화법, 이것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상처 주는 대화법, 이거 내가 사용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상처 주는 대화 안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대화, 비교하는 대화, 책임 추구하는 대화, 또 과거에도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 이런 말 이런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좋은 점, 애쓰는 점, 수고하는 점, 잘하는 점 먼저 찾아주고,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하면 훨씬 더 멋있겠다. 이렇게 보완해주면 잘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자, 이번에 전체적 주제는 천재성 키워주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재능.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서 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들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용어를 배웁니다. 군대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왕궁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옛날 시녀들이 들어가면 왕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또 우리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이 재능 개발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일상이에요.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소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아이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는 그럼요. 대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카톡으로 혹시 대화하신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쭉 보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있지?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지? 이거 대화 아닙니다, 이거. 아이는 그냥 네 하고 답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이건 대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하는 이 5가지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대화법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들의 그런 교육이나 재능 개발이나 이걸 참 평생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살펴보고 세계에서 제일 교육을 잘하는 교육의 열정을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입니다. 열정, 교육의 열정 그러면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교육을 제일 잘하는 부모, 잘하는 엄마, 잘하는 나라 그러면은 미안하게도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대화법,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가정에도 가보고 이제 지도자들 집에도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전부 다 재능 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능 개발과 상관없는 대화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연구해서 핵심적으로 이 5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도 지금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이 대화들을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이제 일상 언어로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거 꼭 의도적으로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지지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은 일상적인 말은 또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 5가지의 언어법은 여러분들이 숙제처럼 처음에는 숙제처럼 하시면 돼요. 그 숙제처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의식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뭐 이 화분을 하나 봐도 자연스럽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게 머리 놀이터에 가도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재능이 생각의 기능이 커지는 거예요. 재능 개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재능 개발의 가장 기본 뼈대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대화법 또 기억해 두세요. 평범한 대화법, 또 하나는 상처 주는 대화법, 하나는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여러분들은 어느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재능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고 그 부분적 재능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대화법,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대화법, 그 다음에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5가지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본론 5가지의 대화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이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예요.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 자, 이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볼 때도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 자, 뭘 느끼니? 뭘 느낄 수 있지?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그 안에서 습득하는 아이들하고 하지 않는 아이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연상법 훈련, 상상력 키우기 이 5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 자, 여러분들 애기한테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 있을 때 엄마가 뭘 느끼니? 어떤 느낌이 들지?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재능을 상당히 키워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야 이건 꽃이고 잎은 이런 거야. 제목은 이런 거고 요것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주로 가르치는 쪽에다가 초점을 둬요. 아이들의 재능 개발의 기본을 만들려고 하면 가르치는 쪽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이 우리나라 애들은 아기 때 이 유치부, 유초등부 요때는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교 가서 점점 생각이 자꾸 죽어가요. 왜냐하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용히 해. 너 떠들지 마. 말씀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느끼니? 이런 말을 거의 잘 안 해요. 자, 이제부터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거나 천주교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신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동물들을 다 데려다 주면서 이름 한번 지어줘 봐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찰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서 야, 요거는 저 동물한테 붙여주고 이거는 저 동물한테 붙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은 기계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다 데려다 주시면서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줘봐라. 자,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고로 혹시 이제 아기들을 낳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름 지으셨으면 아이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꼭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 평생 살면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한 번도 못 듣고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아이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엄마나 아빠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은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거를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꼭 이야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름 지어주고 또 제목을 정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데리고 놀이터를 가거나 또 밖에 나가면은 항상 나무도 많고 꽃도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아이들하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이름 한번 지어줘 볼래? 본래 이름은 이런 거지만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봐. 이 이름 직후 그 이름의 의미를 푸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가서 막 고등학교 가서 논술 훈련을 그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아기 때부터 요거를 집어넣어 주세요. 아까 제가 이 영유아 이 대화의 주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일방적 대화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영아 때, 유아 때. 이때는 아이가 이해를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를 집어넣어 주세요. 아이하고 뭘 보면서 바깥에 오면서 아가야 이 꽃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 네가 지어주면 뭐라고 지을까? 제가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을 가질 때 항상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네가 저자라면은 이 책 속에다가 어떤 내용을 더 넣고 싶으냐? 네가 저자라면. 남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드는 게 창의적 교육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뭘 보시더라도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을 꼭 물어봐야 돼요. 보통 애기 엄마들한테 애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요? 그러면 잘 잤니? 또 뭐 맘마 먹고 싶어? 이쁘다. 이런 말 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평범한 말이에요. 너 잘 잤어? 뭐 잘 먹었어? 뭐 맛있었어? 이런 말은 다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뭘 느끼니? 잠 잘 잤어? 그런데 자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나? 맘마 먹었어? 어떤 느낌이 들었어? 과자를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지? 항상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책을 읽어줄 때 우리 엄마들이 무엇부터 하시나요? 보통 주로 무엇부터 하냐면은 제목부터 읽어줍니다. 제목부터.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책 표지를 보면서
자, 우리 여기서 뭘 느끼는지 한번 찾아볼까? 자, 보면서 뭘 느끼니? 그러면 어떤 아이는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또 뭐, 딸기 맛있게 생겼어요. 나도 먹고 싶어요. 이게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의 독서도 그래요. 애들이 독서를 재밌게 하느냐, 재미없게 하느냐의 핵심은 이 표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이 표지에서 궁금함을 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 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목은 간단하게 알려주더라도 뭘 느끼니? 무엇을 느끼니?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어떤 분은 공룡처럼 생겼네요. 어떤 분은 초록색이네요. 어떤 분은 푹신푹신하겠네요. 이 생각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정답은 필요 없어요. 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았으면 잘 놀았어? 이걸로 끝나면 평범함. 그런데 다 놀고 난 다음에 어땠어? 어떤 느낌이 들었지? 요거 물어봐주면 재능 개발해요. 장난감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놀았어요. 놀고 끝나면 이건 평범함. 그런데 뭘 느꼈어? 자, 이 장난감의 이름이 뭐지? 그렇구나. 네가 이름을 새로 지어주면 뭐라고 지어줄래? 그리고 왜 그렇게 지었는데? 자,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게 논술훈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화분, 이쁜 화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뭘 느끼시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 아이들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자,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지? 자, 이거 제목을 정하면 뭐라고 정해줄 수 있지? 애가 요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재밌게 놀았는데 잘 놀았어? 신났겠네? 그러면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차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지? 그러면 얘는 뭐 파란색이야, 귀엽게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숙제처럼.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숙제처럼 하다가 의식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말이 돼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모든 교육의 도구가 다 밖에 있거든요. 놀이터에 있거든요. 오고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다. 근데 이런 거 다 지나치고 나중에 책을 앞에 놓고 교육하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제목 정해볼까? 자, 오늘 어떤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저녁 식사한 사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손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저녁 식사의 제목 한번 정해볼까? 그럼 어떤 애는 뭐라고 정하냐면은 저는요, 외로운 식사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외로운 식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혼자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루의 일과를 놓고 우리 제목 한번 정해볼까? 그러면은 어떤 애는 비밀스러운 하루였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어디 갔다 왔으면 거기서 있었던 거에 우리 제목 한번 정해볼까? 여행 갔다 왔으면 여행의 제목, 밥을 먹었으면 오늘 식사의 제목, 이렇게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숙제처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천재성 개발하는 대화법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대화 많이 하는 분이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요 5가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말 많이 쓰는 거 좋은데 뭘 하더라도 꼭 이 5가지 이 말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5가지는 다 질문이잖아요. 다 질문.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질문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 애들하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찾기 그러면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요. 안 보이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그 바다 같은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다 잘합니다. 이렇게. 아기 때는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러면 아기가 나중에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이 속에 보이는 건 뭐고 안 보이는 건 뭐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야,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 속에다가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들한테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애들한테 경상도 사투리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나중에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는 반드시 그냥 심어주세요. 그냥 심어주면 지금 아이가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게 커가면서 요게 이제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 아이가 모든 사물을 풀어갈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이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 먼저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서 여기서 보이는 건 뭐고 안 보이는 건 뭐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고요.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숟가락 하나를 놓고도 자, 숟가락에 보이는 면은 어디고 안 보이는 면은 어딜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학문도 다 숨겨져 있는 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영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철학적 사고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크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말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보이는 건 뭐죠? 야, 여기서 보이는 건 뭐, 앞면은 보이고, 뒷면 안 보이고, 겉은 보이고, 속은 안 보이고, 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또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뭔가? 이런 거 다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 꽃을 보시면서도 이 나무를 보시면서도 한번 보세요. 보이는 부분하고 안 보이는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이 이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있고, 뭐 이렇게 빨간색, 또 초록색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안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부분은 뿌리도 있고, 이 안에 성장하는 또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잎 속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어디다 사용하면 좋을까?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다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면은 보이잖아요. 그럼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 뒷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문은 이제 앞부분에 이런 건데 뒷면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주는 훈련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이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암초 같은 것도 눈에 보이는 윗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방법보다 모르고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만 가니까 그 상태 못 벗어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면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삶의 변화, 발전,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 이보다 더 나은 길은 뭐가 있나?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문제가 틀렸으면 틀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항상 요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꽃을 보시더라도, 뭐 이런 장난감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항상 보이는 건 뭐고 안 보이는 건 뭐지? 밥을 먹으면서도 자, 이 밥에서 보이는 건 뭐고 안 보이는 건 뭐지? 이런 부분들 꼭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까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자, 이 공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색깔, 어떤 분은 재료, 어떤 분은 촉감, 어떤 분은 용도, 다양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화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고, 줄기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고, 아이들이요, 공부할 때 항상 이 중요한 것 찾기를 잘하면요, 공부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요걸 많이 강조를 해요. 자, 목요일 날 모일 때는 화요일 날 이제 이 과제를 줍니다.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책 속에서 중요한 건 뭔가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자, 이 속에서, 이제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 찾기에 줄을 쳐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자,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였어? 이 한마디만 물어봐 주면 돼요. 동생하고 싸우거나 막 분쟁하고 했을 때도 야단치고 막 그러기보다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면 좋을까? 오늘 이 싸움에서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지? 자, 이런 걸 하나씩만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자연적으로 다툼도 그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선생님한테 요 훈련만 많이 시켜주셔야 선생님, 오늘 제가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만 아이가 선생님한테 딱 물어봐줘도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언어들을 우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또 아이들하고 관계 가질 때, 자, 엄마하고 관계 가질 때 좋은 관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항상 이 중요한 거 찾기를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유아들한테는 요걸 그냥 심어주세요. 영유아한테는 아가야. 자, 맘만 먹는데 맘만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요걸 심어주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아가야. 이 장난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대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상관없어요. 요걸 심어주는 거예요. 화분을 보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 놀이 하면은 자동차 놀이만 그치지 말고 아가야. 이 자동차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해? 요 한마디.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같이 물어봐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분석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논술을 전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지 한 번쯤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아주 좋은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심어주세요. 요거는 평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하더라도 야단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요 5가지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2번째, 3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정하고 느끼는 건 말하기. 뭘 느끼니?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디 바닷가에 가면 꼭 바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저 바다에서 보이는 부분은 뭐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꼭 수시로 이 말을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3번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 3가지 잘 기억하시죠?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입니다. 느끼는 것 물어보게요. 영유아 때는 그냥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소통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고 아이들 속에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말이에요. 분석력, 기억력, 그 다음에 암송의 능력, 뭐 그런 이해력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애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일단은 스마트폰의 영향도 크고요. 왜냐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스쳐 가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엄마들도 뭐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피아노, 미술, 뭐 태권도 이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아이들 뭐 필요한 대로 뭐 수영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이제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앞에서 한 거는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애들이 심지어는 그 대여섯 과목을 공부하는데 자,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과목 과목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둘째 무슨 과목 공부했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기억력 뒤에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뭐 면역력,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키워야 커지는 거지 그냥 내비두면 기억력이 자꾸 다운돼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기억력 키우는 훈련이 뭐냐면 연상법 훈련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이 공룡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이야기해 보세요. 뭐 눈이 몇 개, 또 어떻게 생겼고, 뭐 색깔은 뭐고,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이렇게. 이 훈련을 수시로 하시면 돼요. 수시로. 뭐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고 자,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눈 감고 우리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애들하고 이제 이 재능개발 교육을 할 때 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참 기억하는 그 힘을 잘 키워가요. 자, 이 화분을 보시고도 눈 감고 난 다음에 뭐지? 잎의 색깔은 뭐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커져요, 이게. 집중이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빨간색이 이파리가 몇 개, 뭐 파란색이 이파리가 몇 개, 여기까지 다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훈련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 데리거나 또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실 거예요. 그럼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다만 오지 마시고 이제 아이하고 오면서 자, 우리 놀이터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네가 있었고 그네 옆에는 뭐가 있었지?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거. 오면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놀이터까지 가는 사이에 자, 가는 사이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 어떤 가게가 있었지? 이제 이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뭘 봤으면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식하러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면서 야, 우리 밥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오른쪽에 밥이 있었지. 왼쪽에 뭐가 있었어? 맨 처음에 나온 메뉴는 뭐였지? 끝에 나오는 메뉴는 뭐였어? 자, 이러면은 항상 그 현장을 다시 떠올릴 수 있거든요. 자, 실컷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네가 놀았던 거에 뭘 가지고 놀았는지 그 현장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영유아 때는 요거 그냥 심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줄 알면은 요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외식하러 나갔을 때 오면서 아빠 차 타고 가면서 자, 우리 저 앞에 가는 차 뒷번호 한번 기억해 볼까? 모든 교육은 책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물 속에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물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유초등부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때 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그림 속에서 어떤 수학이 나오지? 뭐, 이 그림 속에서, 공룡 속에서 수학을 찾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법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억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이게 기억력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
이 기억을 하면 그 다음에 이해력이 커집니다, 이거. 자,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났으면은 독서의 이제 한 내용을 가지고 자, 그 속에서 뭐가 떠오르니? 자, 그 속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어?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고 끝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 이렇게 해주면은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기억에 떠오르게 되고 이 기억력도 힘이기 때문에 자꾸 커집니다. 이거 할수록 커져요. 나중에는 뭐 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뭐 보면 그대로 다 떠오릅니다.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 이제 학습 지도를 하고 할 때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째로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틀렸으면은 그 틀린 문제를 그대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틀렸는지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상법 훈련 꼭 뭘 보면 그 다음에 이것만 해주셔도 기억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수영에 갔다 왔으면 수영장에서 있었던 걸 한번 쫙 떠올려보고 스토리텔링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 훈련입니다. 5번째는 상상력이에요. 자, 이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화분을 보시고 화분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으면 좋을까? 뒤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이 훈련이에요. 이 화분 앞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화분 앞에 아마 어떤 분은 빈 화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빈 화분. 거기다가 이거 식물을 갖다 심고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열매가 맺어진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룡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공룡 앞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아, 다른 친구. 뭐 여긴 공룡인데 여긴 송아지. 그다음에 여긴 강아지. 이렇게. 그래서 뒤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구경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고 뭐 어떤 그림이고 이거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 그림 앞에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 그림을 본다면 아, 여기는 호랑이를 처음 새끼 났을 때 그 장면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다음 그림은 사자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사자를 생각하니? 그러니까 호랑이를 이기려면 사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요렇게만 해주면 아이들이 창작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창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뭘 하든지 상상하는 훈련을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책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 앞에 페이지 보시고 뭘 느끼니? 자, 이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올까? 자, 궁금하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쭉 넘겨보면은, 아, 생각 밖으로 나오는 그림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글씨에 집중하는데 글씨보다는 그림을 놓고 같이 토론을 하세요. 토론. 그러면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 2-3살짜리, 뭐 4살짜리 이렇게 식당에 같이 가면 주로 뭘 하시나요? 주로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아이 앞에 놔주는 일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늦게 만지게 하는 것이 좋고요. 부모들은 다 교육용으로 틀어주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 교육의 내용하고 별 관계없어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그 캐릭터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딴 것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꼭 이 스마트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5가지 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자, 오늘 내용이 뭐였어? 어떤 느낌이 들었니?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서 보이는 건 뭐고 안 보이는 건 뭐였을까? 거기에 안 나타나지만 거기에 어떤 뭔가 있지 않을까? 또 이걸 보면서 좋은 점은 뭐고 안 보이지만은 안 좋은 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찾기. 그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연상법.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기억하면서 뭐가 떠오르니 한번 쭉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상상력 훈련하기. 네가 만든다면은 여기다가 뭘 담아주면 좋을까? 이 영상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 영상 다음에는
어느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 네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영상이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우리가 자녀의 천재성 키워주는 대화법 속에서 대화의 주기 3가지 말씀드렸고요. 천재성을 키워주는 대화법, 평범한 대화법, 상처 주는 대화법,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재능 개발하는 대화법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 말하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상법 훈련, 상상력 키우기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숙제처럼 의도적으로 뭘 보면 놀이터에 가면 책을 볼 때마다 꼭 한 번씩만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재능 개발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